자, 이제 산술평균, 기하평균을 활용 한번 해보겠습니다. 최대, 최소의 활용을 하는데 산술기하는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같이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A도 양수, B도 양수이고 A, B 두 개의 곱이 8일 때, 두 개의 곱이 8일 때 2A 플러스 B의 최소값을 구하세요라는 문제입니다. 최소값. 자, 여러분 다시 한번 계속 강조를 합니다. 양수고 합하고 곱 이렇게 주어져 있으면 얘는 곱하고 합이죠, 그죠? 양수고 합하고 곱에 대한 문제는 그냥 100% 산술기하입니다. 다시 양수, 그다음 합, 곱, 최대, 최소 이런 문제가 나오면 그냥 보지도 말고 산술기하구나 라고 하고 쓰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산술기하를 써보면 얘는 여기가 합이죠, 그죠? 그래서 2A 플러스 B는 크거나 같다 2배의 루트 요거 두 개의 곱 2A 곱하기 B 이렇게 쓰면 되는 겁니다. 그냥 다시 이게 합입니다. 요거 따로따로 쪼개진 게 아니라 그냥 한꺼번에 쓰는 거예요. 2A 플러스 B가 크거나 같다 두 개의 합은 2배의 루트 곱보다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럼 여기 A, B가 있죠? 곱이 지금 뭐라고 돼 있냐요? 8이라고 돼 있죠, 그죠? 8 그럼 루트 16이니까 4 2, 8 이렇게 되겠죠, 그죠? 따라서 2A 플러스 B는 8보다 크거나 같다. 그렇게 8보다 크거나 같다. 따라서 2A 플러스 B의 최소값은 몇? 최소값은 8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되는 겁니다. 간단하죠, 그죠? 얘가 숫자로 나오니까 그냥 최소값은 8이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뭘 적어주는 거냐면 최소가 되는 순간을 구해보면 최소가 되는 순간은 여기 앞에 더해지는 요 두 수 2A랑 B가 같을 때입니다. 단 등호는 최소가 되는 순간은 2A랑 B가 같을 때요. 2A랑 B랑 같을 때. 그럼 2A랑 B가 같다는 얘기는 요거 두 개가 8 나왔으니까 2A랑 B랑 같다면 얘도 4고 얘도 4여야 되겠죠, 그죠? 4. 따라서 등호는 A가 2고 B가 4일 때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는 겁니다. 다시 최소값은 8인데 이건 언제 만들어지냐면 A가 2고 B가 4일 때 이렇게 적어주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양수인데 합곱에 관련된 문제는 무조건 산술기하를 써주면 된다 이겁니다. 자, 두 번째. x가 0보다 클 때, x 더하기 x분의 4의 최소값을 구하세요라는 문제입니다. 최소값. 자, x가 0보다 클 때 x 더하기 x분의 4의 최소값을 구하세요라는 얘기입니다. 자, 보면 양수란 조건 들어있죠. 그 다음 얘는 합입니다, 그죠? 얘는 합이에요. 합. 자, 그런데 뭐가 없나요, 지금? 합에 대한 얘기는 있지만 곱이 안 주어져 있죠. 곱이 안 주어져 있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 분수식을 유심히 살펴보면 x랑 x분의 4는 곱해버리면 x 부분이 사라지죠. 따라서 요 분수식은 문자 부분이 역수관계란 말입니다. 문자 부분이 역수관계입니다. 역수관계. 그러니까 얘는 곱을 주지 않아도 요거 두 개 곱하면 자동적으로 x 부분이 사라지니까 구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산술기하에서 또 두 번째로 많이 나오는 유형이 요겁니다. 양수인데 역수관계 분수식. 문자 부분이 역수인 분수식의 최소값을 구하세요라는 문제도 산술평균, 기하평균을 되게 많이 씁니다. 그냥 단순하게 써볼게요. 자, x 더하기 x분의 4는 크거나 같습니다. 2배의 루트 곱이라고요. 2배의 루트 곱. 그런데 얘랑 곱하면 x 곱하기 x분의 4를 쓰면 요거 두 개 없어지면서 루트 4가 되는 거죠. 루트 4는 2니까 결국 이 값은 4가 되는 겁니다. 그죠? 2 곱하기 2라서 4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녀석은 최소값이 몇이다? 4다.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는 겁니다. 이걸로 끝이에요. 그리고 단 등호는 얘랑 같을 때죠. 그럼 요거 두 개 더해서 4 나왔는데 얘랑 같으니까 등호는 x가 2일 때겠죠, 그죠? 그럼 x가 2라면 요거 2분의 4도 2가 되는 거니까 결국 성립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써놓고 등호는 최소는 x가 2일 때 최소값 4다 이렇게 얘기해주면 완벽하게 문제를 푼 겁니다. 아시겠죠? 자, 산술평균, 기하평균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두 가지 유형입니다. 양수의 합곱 최대 최소. 그 다음에 문자 부분이 역수관계인 분수식의 최대 최소. 이게 산술평균, 기하평균에서 제일 많이 쓰는 겁니다. 아시겠죠? 얘가 어디 갔죠?
자, 다음. 자, 3번은 약간 변형한 문제가 있습니다. 3번은 약간 변형한 문제가 있습니다. 자, x가 0보다 클 때, x가 0보다 클 때 또 양수란 조건이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x제곱 더하기 4분의 x의 최대값을 구하세요. 최대값을 구하세요. 자, 이렇게 문제가 나옵니다. x가 0보다 클 때 x제곱 더하기 4분의 x의 최대값을 구하세요라는 얘기입니다. 자, 당연히 여러분 이렇게 좀 복잡한 이거 함수처럼 보이는데요. 복잡한 함수의 최대값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미분을 통해서 그래프로 문제를 풀 수도 있습니다. 그래프로 문제를 풀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건 좀 먼 얘기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이 상태로 문제를 풀어야 되죠. 자, 요거는 식을 살펴보면 분모가 복잡하고 분자가 편합니다. 분수인데 분모가 복잡하고 분자가 편합니다. 여러분 분수식이 나오면 분모가 복잡한 걸 되게 싫어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럼 여기 나와 있는 분자가 굉장히 복잡해 보이니까 요 분자를 밑으로 내리는 테크닉을 쓰는 겁니다. 자, 무슨 뜻이냐면 3분의 2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요걸 1로 만들기 위해서 2분의 1을 곱하는 거예요. 분모 분자에. 곱하면 얘는 1이 되고 2분의 3이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자, 처음과 끝만 보면 어떤 느낌이냐면 요 2가 밑으로 내려온다 이런 느낌입니다. 밑으로 내려온다 이렇게. 아시겠죠? 자, 이런 테크닉을 써서 위에 있는 x를 밑으로 내리면 그러니까 분모 분자 양변에 x를 나눠준다는 얘기입니다. x를 나눠주면 준 식은 위는 1이 되는 거고 x로 나눴으니까 x 더하기 x분의 4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x 더하기 x분의 4. 자, 이걸 보면 이거 아까 보던 거죠, 그죠? 그래서 요것만 따로 생각해 보면 양수인데 역수 관계죠, 그죠? 역수 관계니까 이 앞에 걸 써서 x 더하기 x분의 4는 크거나 같다 2배 루트 x 곱하기 x분의 4로 쓸 수 있죠, 그죠? 그럼 요거 두 개 없어지면 마찬가지로 4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따라서 요 녀석의 최소값이 4니까 분모가 최소 4기 때문에 요 녀석의 최대값이 여러분 아시겠지만 a분의 b에서 a가 커지면 전체적으로 값이 작아지잖아요. 그죠? 맞죠? 따라서 a가 최소 4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최대값 4분의 1을 갖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맞죠? 따라서 분모가 4일 때 요 녀석은 최대 4분의 1이다 라고 쓸 수 있겠죠. 그죠? 따라서 이 녀석의 최대값은 뭐다? 4분의 1이다.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분자에 있는 문자 하나짜리를 분모로 내려주는 테크닉. 이것도 자주 쓰니까 잘 기억을 하세요. 자, 다음입니다. 네 번째. 자, x가 3보다 클 때 x 더하기 x 마이너스 3분의 4의 최소값을 구하세요라는 얘기입니다. 최소값을 구하세요. 자, x가 3보다 크다라고 돼 있으니까 양수 조건은 만족하죠. 그죠? 자, 그럼 얘도 양수고 얘도 양수가 맞는데 문제는 얘랑 곱하면 x 곱하기 x 마이너스 3분의 4가 되니까 약분이 안 되죠. 곱해서 약분이 안 되니까 이 상태로 산술기하를 못 쓴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맞죠? 자, 얘는 그래서 어떤 테크닉을 쓰냐면 분모 x-3을 분자에 만들어주는 겁니다. 다시 이 상태로 약분이 안 되니까 여기 x에다가 3을 빼주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이 앞에 거에 x에 3을 빼주고 여기 x-3분의 4를 붙이고 뒤에다가 3을 더해주면 원래 식이랑 달라진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3을 빼고 여기에 3을 더하는 이런 테크닉을 쓴 겁니다. 3을 빼고 3을 더하는. 그럼 더하고 뺐으니까 아무 변화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x-3을 맞춰주게 되면 x가 3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얘도 양수 맞죠? 그 다음 얘도 양수 맞죠? 그 다음 뒤에 3은 나중에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요 둘 사이의 산술평균, 기하평균을 써보면 2배 루트 x-3 곱하기 x-3분의 4가 돼서 요거 두 개 약분돼서 사라지는 겁니다. 그죠? 그럼 이 뒤에 플러스 3이 붙어 있으니까 얘는 루트 4라서 2 곱하기 2는 4 더하기 3이니까 7 이렇게 쓸 수 있죠. 결론적으로 얘는 뭐보다 크거나 같다? 7보다 크거나 같다. 따라서 최소값이 몇이다? 7이다. 이렇게 만들어 줄 수 있는 거죠.
아시겠죠? 이렇게 쓰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분모의 형태로 만들어준다. 3을 빼고 전체적으로 3을 더하는 테크닉으로 만들어준다라는 겁니다. 모양을 맞춰주는 문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양을 맞춰주는 문제. 자, 또 마지막으로 등호가 성립할 때를 보면 자, 얘랑 같을 때죠, 그죠? 얘랑 같을 때죠. 등호가 성립할 때는 얘랑 같을 때고 두 개의 합이 요거 빼면 두 개의 합이 몇이 나와야 되죠? 두 개의 합이 4가 나올 때였죠, 그죠? 4가 나올 때니까 두 개가 서로 같은 거니까 얘가 2일 때죠. 그럼 얘가 2일 때는 결국 x가 5란 얘기입니다, 그죠? 그럼 x가 5가 되면 5 빼기 3분의 4니까 얘도 2 이렇게 만들어지죠. 맞죠? 따라서 얘는 등호는 언제 성립한다? x가 5일 때. 그럼 결국 x가 5일 때 요 식의 최소값이 몇이다? 7이다. 이런 결론 내려주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산수평균, 기하평균은 이럴 때 많이 써요. 자, 마지막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마지막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마지막 예. 자, A가 0보다 크고 B가 0보다 크고 오랜만에 문자 두 개 나왔죠, 그죠? 그리고 A 플러스 B는 곱하기 A분의 1 플러스 B분의 4의 최소값을 구하세요라는 얘기입니다. 최소값을 구하세요. 자, 얘는 자, 잘못하다가 좀 그러니까 잘못 풀 수 있습니다. 얘는 자, 산술평균, 기하평균을 잘못 적용해서 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틀린 풀이를 해줄 테니까 어디가 틀렸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다시 한번 얘는 그냥 푸는 게 아니라 잘못된 풀이입니다. 그럼 어디가 틀렸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얘도 합이고 얘도 합이니까 A 플러스 B는 2 루트 AB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자, 요것도 합이니까 A분의 1 더하기 B분의 4는 크거나 같다. 2배 루트 AB분의 4라고 쓸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죠?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쓰고 난 다음에 얘는 요거 두 개의 곱이니까 A 플러스 B에 그 다음에 A분의 1 플러스 B분의 4를 두 개를 곱하면 요거 두 개 곱해서 크거나 같다 4라고 쓰고 요거 두 개 곱하게 되면 루트 안에 A, B에다가 그 다음에 A, B분의 4가 들어가니까 요거 두 개 없어져서 최소값은 8이다. 이런 결론 내린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앞에 거 산술평균 쓰고 산술기하 쓰고 뒤에 거 산술기하를 써서 이렇게 만들어준 겁니다. 어때요? 맞나요? 맞아 보입니다. 그죠? 맞아 보여요. 근데 이건 좀 주의해야 됩니다. 아, 선생님 틀린 데 없는데요? 자, 주의 깊게 한번 보시죠. 자, 얘는 요 녀석의 최소값이 이거고 요 녀석의 최소값이 이거니까 두 개 곱한 녀석의 최소값도 요거 두 개 곱한 거랑 같다. 이런 아이디어를 쓰는 거죠. 그죠? 맞죠? 근데 절대부등식은 뭐가 중요하다 그랬냐면 등호가 성립하는 순간이 중요하다 그랬죠. 맞죠? 자, 그러면 요게 최소가 되는 요 녀석은 A랑 B랑 같을 때 성립하는 겁니다. 그죠? A랑 B랑 같을 때. 그 다음에 요 산술평균, 기하평균에서 얘가 등호가 성립하는 순간은 얘랑 같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A분의 1과 B분의 4가 같을 때예요. 이렇게. 그럼 이거 슉슉 넘겨주게 되면 결국 B가 4A랑 같을 때 성립하는 겁니다. 자, 어떤 문제가 생겨버리냐면 얘가 최소가 되는 순간은 A랑 B랑 같을 때, 얘가 최소가 되는 순간은 A가 4B일 때, 이때 성립하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최소가 되는 순간하고 얘가 최소가 되는 순간은 동시에 일어날 수 없는 겁니다. 동시에 일어날 수 없다. 그러니까 얘가 최소인 순간이 없으니까 결국 이 값도 가질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틀린 겁니다. 자, 예를 들면 뭐 이런 거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어떤 애가 이제 모의고사를 쳤는데 3월에 딴 과목은 빼고 수학만 100점 받았습니다. 수학만 100점. 딴 과목은 망했어요, 그냥. 근데 수학은 100점 받았어요. 그 다음에 6월에 딴 것도 다 망했는데 국어는 또 100점 나왔어요. 100점. 그 다음에 9월에 딴 것도 망했는데 영어 100점 나왔어요. 영어 100점. 영어랑 탐구 100점 나왔습니다. 탐구 100점. 자, 이렇게 해놓고 얘가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나 수능 만점 각인데? 이거 어때요? 만점. 야, 나 이렇게 100점 다 받았으니까 만점 각인데? 말도 안 되죠, 그죠? 뭐지? 이거 3월에 수학 100점이고 그 다음에는 100점이 나온 적이 없는데,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제일 잘했을 때만 기준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요 최대가 되는 순간이 달랐기 때문에 와, 나 한 번씩 다 만점 받았으니까 수능 만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똑같은 겁니다. 얘 다시 돌아와 볼게요. 얘가 최소가 되는 순간은 A랑 B랑 같을 때, 얘가 최소가 되는 순간은 얘랑
4a가 b랑 같을 때 그럼 최소가 되는 순간이 다르니까 이 최소값은 있을 수가 없다. 이런 결론 내리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뒤에 계속 강조했던 거 최대 최소가 되는 순간을 반드시 찾아야 된다는 게 여기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그럼 얘는 틀렸고 그러면 제대로 된 풀이는 어떻게 돼야 되느냐? 자, 제대로 된 풀이는 어떻게 되냐면 되게 심플합니다. 간단해요. 제대로 된 풀이는 요거 그냥 전개해주면 됩니다. 전개. 자, 제대로 된 풀이는 전개해주면 됩니다. 그럼 요거 전개하면 1이고요. 그죠? 요거 전개하면 b분의 4a가 되는 거고 요거 전개하면 a분의 b가 되는 거고 요거 전개하면 4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1하고 4는 숫자죠. 그죠? 숫자죠. 그래서 앞에 5라고 적어놓고 b분의 4a 더하기 a분의 b라고 쓰면 요 녀석이 뭐가 되냐면 문자 부분이 역수관계죠. 그죠? 따라서 요 부분만 산술평균, 기하평균을 써주면 2배의 루트 요거 2개의 곱입니다. 그래서 b분의 4a 곱하기 a분의 b를 하면 요거 없어져서 4가 나오죠. 그죠? 그럼 4. 루트 4니까 2 곱하기 2는 4. 4 더하기 5니까 얘는 5. 따라서 최소값은 5 더하기 4라서 9.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겁니다. 9. 아시겠죠? 아까 잘못된 풀이에서 최소값은 8이었죠. 8이었죠. 마치 수능 때 나 지금까지 다 100점 받은 적 있으니까 수능 때 만점 이거 주장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얘는 최소값이 9로 만들어지는 거고 자, 최소값이 9로 만들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등호는 언제 성립하냐면 요거랑 같을 때겠죠. 여기서 산술평균, 기하평균을 썼으니까. 맞죠? 자, 그러면 합이 4였으니까 얘가 2고 얘가 2면 됩니다. 그럼 얘가 2가 되려면 4a, b분의 4a가 2가 돼야 되니까 4a가 2b일 때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고 얘가 2가 자, 다시 얘가 2고 얘가 2일 때겠죠. 그죠? 따라서 b분의 4a가 2고 그 다음에 a분의 b가 2일 때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요거 계산하면 2 날아가면 b가 2의 1일 때 요거 날아가면 b가 2의 1일 때 이렇게 성립하는 거죠. 그죠? 맞죠? 그러니까 얘는 최대 최소가 되는 순간을 이렇게 찾아낼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절대부등식에서 산술기하는 굉장히 많이 씁니다. 굉장히 많이 써요. 되게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런 유형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양수, 합, 곱. 오케이, 산술기하. 알겠죠? 양수, 분수식인데 문자 부분이 역수관계. 오케이, 산술기하. 이렇게 되는 거고. 자, 분수식인데 역수관계가 안 만들어져 있으면 역수관계를 만들어주면 됩니다. 식을 변형하는 문제. 그리고 가끔씩 분자가 쉽고 분모가 어려우면 분자를 밑으로 내리는 테크닉. 그럼 산술평균, 기하평균을 쓸 수 있었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괄호로 곱해져 있는 산술평균, 기하평균 문제는 따로따로 산술평균, 기하평균을 쓰지 말고 전개해서 산술평균, 기하평균을 쓴다. 이렇게 정리해 주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잘 마무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